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많이 추워졌죠? 예, 자, 오늘은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책은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저하고 2시간 공부했습니다. 1시간은 오리엔테이션 했고 2시간 공부했는데 가장 먼저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은 뭐 했냐면 부동산의 개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선생님이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런 말 쓴다고 그랬어요. 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쓰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결국은 세 가지를 생각한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하는데 두 개 이상이 결합됐으면 복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접근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킨 것이다. 여러분은 체계화라고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짬뽕시킨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펼쳐보면 그러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서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라고 나오면 무슨 개념의 부동산이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표현한다. 다시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의 개념은 법 체계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그런데 학자들은 두 개로 나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을 말하고 민법 제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했다.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결국은 두 가지가 된다.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 된다. 여기에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 수단을 갖춘다면 부동산처럼 해주는 것들이 있다.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표현한다. 의미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반드시 비교 대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법적으로 각각 별개의 부동산인데 두 개를 묶어서 뭘로 본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은 이제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뭘 배웠냐면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의 분류와 건물의 분류. 건물의 분류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온다? 주택의 분류가 시험에 나온다. 건물의 분류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나눈다. 이건 안 나와요. 주택의 분류가 시험에 나온다. 주택의 분류는 공법 선생님한테 배울 것이다. 공법 한 번이라도 배웠습니까? 안 배웠죠. 공법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고 아마 내일 여러분들 공법 배울 겁니다. 그럼 이제 공법 선생님이 내일 아마 부동산 공법은 어떻게 됩니다. 쭉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건축법 이야기하고 주택법 이야기할 건데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자세하게 주택의 분류를 배우게 됐어요. 그럼 이제 공법 선생님한테 먼저 배우고 나서 저는 주택 분류는 3월달 정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 그럼 이제 주택 분류는 논외로 하고 토지의 분류가 시험에 나올 건데 토지의 분류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주택 분류는 우리 시험에서 4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 분류는 부동산의 결론에서도 나오고 공법에서도 나오고 근데 부동산의 결론에서는 4번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의 분류입니다. 그럼 토지의 분류가 중요한데 토지 분류는 또 3개로 나눠봤어요. 가장 먼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몇 개로? 28개의 지목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했던 거 부동산 또는 토지 활용 측면에서 토지의 분류 이것을 토지 영어라고 하고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기억나시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지, 이행지가 된다. 토지의 용도는 매우 다양해서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할 수 있다. 지금 택지인데 포크랜드에서 지금 농지인데 포크랜드에서 택지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 전환 중인 토지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표현한다. 그런데요. 용도 지역 내에서 택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이다.
택지적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를 말한다. 그러면 주거지가 상업지로, 상업지가 공업지로 이렇게 용도 전환 중이다. 이런 토지는 후보지 이당지이다. 이행지라고 한다. 후보지 이행지의 공통점은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다만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 전환 중이다. 그러면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이다. 그러면 이행지라고 표현한다. 후보지 이행지에서는 용도 전환된 이렇게 나오면 O다 X다? X다. 자,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다음에 맹지도 공부했고 법지, 빈지를 공부했잖아요. 자, 그것은 복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받고 이제 16페이지 가면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어려워요. 그다음에는 부동산의 결혼 전반에 대해서 쭉 훑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할 건데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 안 돼도 어쩔 수가 없고 그냥 이해 안 되면 나는 왜 안 될까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해 안 되고 다음에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수 16쪽입니다. 16쪽이고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부분에서 좀 힘들어 하시면 부동산의 특성에서 자, 먼저 특성이란 말부터. 특성은 특별한 성질, 그게 특성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질이 있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성질을 저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하고 제가 똑같은 성질 있죠. 제가 기어 다닙니까? 서서 다닙니까? 서서 다니죠. 여러분 서서 다니죠. 그것은 다 똑같은 성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저는 눈을 뜨고 잡니다. 그렇지? 왜요? 믿음이 안 가요? 그러면 저 자는 모습 한번 보세요. 눈 뜨고 잡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수업하면서 자요. 수업하면서 저는 수업하면서 자고 수업하면서 말하고 안 믿기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눈 뜨고 자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눈을 뜨고 잔다면 여러분하고 다르죠. 그게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특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특별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그래. 자, 그럼 특성의 개념이 됐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특성은 또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책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 나눠보는데 어떤 게 시험에 더 잘 나온가 그걸 공부해야 돼요. 이요. 우리는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부동산학이 만들어진 서구 사회에서는 건물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서구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만들어진 서구 사회에서는 건물은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면 부동산 이꼴은 뭐가 돼요? 토지가 돼요. 그럼 토지의 특성하고 무슨 특성이 똑같아요? 부동산의 특성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토지의 특성, 건물의 특성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시험에서는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하고 부동산의 특성하고 같은 말이 된다. 자, 그러면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이다. 이 특성을 이야기할 때는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비교 대상. 제가 여러분하고 비교해서 다른 특별한 성질을 저의 특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있다. 그러면 그것은 특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인데 무엇과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하냐면 일반 재화하고 비교하는 거야. 일반 재화. 자, 일반 재화의 의미는 토지가 아니면 전부 다 일반 재화야.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토지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일반 재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재화에 묻혀서 살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공간, 건물도 재화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끼고 있는 안경, 마이크, 분필, 옷 전부 다 일반 재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 재화와 토지하고 비교했더니 토지가 일반 재화와 다른 점이 있대요. 그걸 토지의 특성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다른 점 하나만 해볼까요? 이 분필은 일반 재화죠. 분필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 못 만듭니다. 그 토지 못 만드는 것을 부증성 그래요. 자, 제가 이 옷을요 집에서부터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우리 집에서 이 검단까지 이동했어요. 인간이 이동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저 북한산 국립공원은 이름이 만약에 북한산 국립공원이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 뭐 추월산 국립공원으로 바뀌었다. 이름만 바뀔 뿐이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일반 재화는 이동시킬 수 있지만 토지는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 그럼 토지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죠. 그게 토지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못 만든다? 부증성. 토지는 이동하지 않는다? 부동성. 이런 것들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의미하셨죠? 자, 그럼 이제 토지의 특성 개념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 토지의 특성을 다 또 두 개로 나눠요.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사실은. 학자들이 나누는 거야.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 특성. 그다음에는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해 지금. 너무 진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지하면 제가 긴장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할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있으면 돼요. 네. 대충 있으라 했더니 또 집중 안 하면 안 되고 집중만 하시되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은 나눠지는데요. 이제 자연적 특성의 개념, 인문적 특성의 개념, 이거는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근데 이 개념을 알아야만이 공부가 하기 쉬워져요. 여기 인자가 사람 인자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의 특성 중에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의 의미는, 인문적 특성은 사람이 토지에 개입했더니 토지 너는 이런 특성도 있구나. 그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자연적 특성은 토지 그 자체만 보는 거야. 사람은 개입하잖아요. 토지 그 자체만 봤더니 토지는 이런 특성도 있구나. 그걸 자연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가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죠. 제가 북한산 국립공원을 그냥 바람만 보는 거야. 개입하지 않고 바람만 봤어. 그때 나타나는 특성이 자연적 특성이야. 인문적 특성은 제가 북한산 국립공원에 가서 뭘 해봤어요. 제가 북한산 국립공원이라는 토지를 대상으로 뭘 했더니 북한산 국립공원이라는 토지는 이런 특성도 있구나. 그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은 그냥 토지를 보고만 있을 때 쟤들은 저런 특성이 있구나 이거고, 인문적 특성은 사람이 개입했더니 이런 특성도 있네. 그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저를 비교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특성이 있어요. 그걸 자연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선천적이고 원천적인 거죠. 의미하셨죠? 소위 말해서 DNA 이런 거라고요. 근데 이 인문적 특성은 제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정교육 받고 학교 교육 받고 친구들로부터 무슨 교육도 받고 각종 기관에서 교육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형성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인문적 특성은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후천적이야. 자,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죠. 자연적 특성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인문적 특성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죠. 인문적 특성은 제가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봐요. 엄청나게 잘못 받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밥을 먹을 때 엄청나게 좀 지저분하게 먹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제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근데 사회생활 했더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밥을 좀 지저분하게 먹구나. 그래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니까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결론이 된다고.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으니까 예외가 없다. 이런 말을 써요. 이제 나중에.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적 특성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씩 공부할 건데, 이 자연적 특성 무수히 많고 인문적 특성도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자, 자연적 특성 갑니다. 금단의 1번지 토지는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금단의 1번지 토지는 우리 인간이 이동시킬 수 없다고요. 저도 토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그 토지를 아마 수도권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서울로부터 해서 약 350km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서울에서부터 350km 지점이 있으면 충청도를 벗어났다는 소리죠. 그러면 전라남도 아니면 경상남도 이쪽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저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경상남도에 있겠구나. 맞지요? 그런데 아이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 평수가 많아요. 평수가 넓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우리나라 1인당 평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을 우리나라 인구로 나누면 그럼 1인당 평균적인 토지 소유권이 나오겠죠. 그럼 저는 평균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서울에서부터 거리가 너무 멀다. 그죠? 그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면적은 평균보다 훨씬 많은데 가격으로 보면 평균을 못 미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생각을 하죠. 늦은 시간에 수업을 끝나고 터벅터벅 갈 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왜 거기에 자리를 잡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토지가 움직인다면 제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겠죠. 그럼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세 글자로. 오케이. 부동성. 자, 그 다음에요. 토지는 어떠한 경우도 우리 인간이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증성 그래요. 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부동산학에서는요. 지구 덩어리가 토지야. 지구가.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는 없어요. 바다도 토지입니다. 태평양에 있는 물을 다 빼버리면 뭐가 돼요? 토지가 돼요. 토지가.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바다 없다. 지구 덩어리가 토지다. 그러면 새만금 간척 사업을 했죠. 그러면 새만금 간척 사업은 바다를 메꾼 거죠. 그러면 이걸 부동산학적으로 보면 토지를 증가시키는 겁니까? 토지 용도 바꾼 거야. 용도 바꾼 거라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한 것은 부동산학적으로 봤을 때 토지를 증가시킨 게 아니라고요. 용도만 바뀐 거라고요. 어떠한 경우도 부동산학에서는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증성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일반 재화는 썩어요. 일반 재화는 썩습니다. 자, 특히 음식물 같은 것은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토지는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영원히 존속한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금단의 1번지 토지는 영원히 존속합니다. 그것을 영속성이라고 그래. 그런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제가 계속 이 옷을 갈아입지 않고 이 옷만 계속 입는다 해봐요. 그러면 금방 마모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재화는 소모되고 마모되지만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영원히 존속한다. 영속성입니다. 중국의 황제 중에서 이 영속성을 추구했던 황제가 있죠. 진시 황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시 황제는 영원히 존속하지 않고 금방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존속하지 않습니다. 예? 토지는 영원히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그럼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저는 거의 영생의 수준에 가까워 있습니다. 예. 이 강사의 직업의 그 애로점 중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욕먹게 돼서 왜 저 따위로 가르쳐 이상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 이제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80명은 우리 개론사님 너무 잘해. 그런데 20명은 뭐 잘해. 진짜 짜증나 미치겠어. 그러면서 집에 가서 나 결혼 때문에 못 해먹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확 이렇게 욕먹어. 그러니까 매년 욕먹는 거야. 그래서 그 욕먹는 것을 합치면 저는 거의 영생이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자, 먼저 이 개별성은 저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그게 개별성이에요. 이 지구상에 저하고 키, 몸무게, 성격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금단의 1번지 토지하고 면적, 지세, 집안, 토양, 모양새 모든 게 똑같은 토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는 다 다르다. 그것을 개별성 그런다고. 개별성. 우리 인간은 개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개별성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요. 토지는 못 움직여요. 그게 부동성이죠. 그러면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금단의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는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죠. 그것을 인접성이라고 해요. 인접성. 모든 토지는 인접해 있다. 인접성. 다른 말로 연결성. 이 인접성 때문에 무슨 노래가 나왔냐면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앞으로가 나왔어요. 앞으로 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오겠네. 이런 노래 있죠? 이것 때문에 나온 거야. 왜? 거짓말 같아요? 믿어야 돼. 믿음의 합격이야. 저를 불신하잖아요? 그럼 불합격이야. 큰일 났네. 두 번째 날부터 벌써 불신하면 그럼 떨어지는 거야. 믿음, 합격, 불신, 불합격. 아, 진짜라니까. 믿음, 합격, 불신, 불합격. 거기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거기 어디? 손자병법? 무슨 손자병법이야? 제가 그냥 하는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인접성은 모든 토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인접해 있어요?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니까 금단의 1번지 토지가 다른 데로 움직인다. 그럼 2번지 토지하고 붙어 있지 않겠죠. 일단 못 움직이니까 모든 토지는 인접해 있다,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이곳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작물을 재배할 때 바다에다 재배합니까? 하늘에다 재배합니까? 땅에다 재배해요? 땅. 그러니까 토지는 가경성이자 가경성은 물건을 재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경성. 그러니까 이런 것도 토지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은 몇 가지입니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고 계속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공부할 것은 몇 가지다? 5가지다. 자, 하나를 줄여드릴게요. 이 인접성은 왜 인접해 있대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인접성은 부동성이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무수히 많은데 우리 시험은 이 4가지를 공부한다. 의미 되셨죠? 자, 이제 인문적 특성으로 갑니다. 자, 인문적 특성은 사람이 토지에 개입했더니 너 이런 특성도 있구나. 그게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 여기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답니다. 그럼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제가 이 토지를, 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 움직이네, 못 만드네, 영원히 존속하네, 그 다음에 다 다르네 이렇게 된 거야. 봤을 때.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북한산 국립공원 가서 뭔가를 해봤어요. 그러면 사람이 개입했죠. 그러면 인문적 특성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이게 북한산 국립공원 상태로 있으면 이거는 임야죠. 임야인데요. 제가 삽질해서 삽질했단 말은 나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삽질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나쁜 표현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삽질이란 말은 나쁜 표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제가 삽질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삽질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개입했다는 소리야. 그냥 보고만 있으면 개입한 거 아니죠. 근데 제가 가서 삽질했어요. 그럼 삽질하면 2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노동력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삽이 들어갔죠. 삽은 자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에 삽질했다? 그러면 토지에 노동과 자본이 들어간 거야. 그럼 삽질해서 뭘 만들었을까? 농지로 만들었네. 농지. 제가 농지로 한 3년 쓰다가 여기다 주택 지었네. 그래서 택지가 됐네. 이렇게 택지로 제가 자연경관을 탁 이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국가가 수용한대. 그래서 왜 수용하는데? 도로 만든대. 도로가 됐네. 그러면 원래 임야에는 농지, 택지, 도로 이렇게 용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토지만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이 토지 용도가 다양하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개입했더니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특성이 나왔습니다. 그걸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빠 잘해. 그래서 용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나온 거예요. 다양성. 그다음에요. 아주 넓은 토지가 있어요. 아주 넓은 토지는 분할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짜투리 땅은 병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떤 토지가 분할되고 병합됩니까? 안 되죠. 사람이 개입해서 병합하고도 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병합 분할 가능성은 자연적 특성입니까? 인문적 특성입니까? 인문적 특성이죠. 자, 그러면 약간 어려움을 할 거야.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건데 금단 1번지 토지의 쓸모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안 바뀌는 게 바뀌어. 금단 1번지 토지 쓸모 바뀐다고요. 자, 제가 지웠는데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임야를 농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임야에서 농지로 만들어지면 쓸모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농지에서 택지가 되면 쓸모가 바뀌죠.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토지의 쓸모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개입했더니 쓸모가 바뀌었네. 그냥 여기다 쓸모가 바뀐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학자들은 그 쓸모가 바뀐다를 아주 기분 나쁘게 표현해요.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해요. 그 위치의 가변성이 이게 쓸모가 바뀐다? 우리한테 잘 다닿지 않잖아요. 와닿지 않죠.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나온다고. 위치의 가변성. 그다음에 토지는 일반 자에 비해서 분필에 비해서 옷에 비해서 비싸죠. 그걸 고가성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그것까지 필요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인문적 특성도 무수히 많고 자연적 특성도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시험 공부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한다. 전부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거 전부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시험 공부잖아요. 물론 병합 분할 가능성, 위치 가변성, 인접성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병합불알 가능성은 지문 2번 나왔어. 지문 2번. 열심히 해야 되겠네. 열심히. 그러니까 중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위치에 가면서도 중요성이 없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네. 부동성, 부정성, 미안해요. 그래, 용도의 다양성부터 합시다. 용도의 다양성,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이 5가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죠. 그럼 부동산의 특성이 대부분이 한 문제 낸다고요. 그럼 한 문제 내면 다음은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면 부동산의 특성을 내는데 부동성에서 지문 5개, 아니 지문 3개, 여기 부정성에서 지문 하나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내냐면 다 지문 하나씩 내는 거야. 1번 부동성, 2번 부정성, 지문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딱 5개 만들어지죠.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5가지다.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까지.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 있다. 이제 막 하시면 돼. 이제 부동성하고 부정성, 용도의 다양성까지 제가 전체적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시험 공부니까 여기서요. 바로 부정성, 부동성 이거 들어가기 전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부동성부터 하나씩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요즘은 안 나와요. 예전에 한번 나왔고. 이제 매우 중요한 말 해볼게요. 이 자연적 특성에서는 예외란 말은 없어요. 자연적 특성이 예외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총 4번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는 26회 때 출제했던 것 같아요. 26회 때. 자, 여기 봐요. 여기 자연적 특성이 예외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동성이 예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성이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시험은 그렇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이 예외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부동성에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부동성이 예외 있다 그럼 O다 X다. X. 부정성이 예외 있다 없다? 부정성이 예외 없다. X. 의미하셨죠? 그럼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냐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부정성은 토지를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벌써 어려워졌네. 부정성은 토지를 못 만든다는 거야. 그럼 부정성의 예외는 토지를 만든다는 소리죠. 토지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미사여구를 주는 거야. 시험 지문에 부정성이 예외 없다 이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않고 앞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을 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을 주면서 거기까지 맞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는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 뭡니까? X입니까? X. 앞에 말은 볼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끝날 때 부정성의 예외 이렇게 하면 너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게 시험 공부야.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실제로 나왔던 거, 책으로 나왔던 거 해볼까요? 자, 제가 무조건 부정성이 예외 나오면 틀린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냈어요. 최근에.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 만들고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행위는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OX. X. 앞에 말은 맞잖아요. 흥분했나 봐요. 앞에 말은 맞는데 마지막에 틀렸잖아요. 시험은 그렇게 출제하는 거야. 의미하셨나요? 예,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자연적 특성이 예외 없다는 거. 그럼 봐봐요. 이 개별성의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개별성이란 말은 다 다르다는 소리죠. 검단의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가 없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개별성이 예외가 되려면 검단의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검단의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개별성의 예외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영속성.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토지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면 영속성의 예외는 썩고 마모되고 없어지는 토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지는 토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속성의 예외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죠? 이제 하나씩 갑니다. 이제 부동성부터 공부할 거예요. 자, 부동성부터 공부할 건데 책을 잠깐 한번 볼까요? 책을 보면 그러면 우리 책 16쪽이에요.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1번 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의가 개념이야. 그게 나오고 2번 특징 나오죠. 자,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 특징이라고 표현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특징보다는 파생현상 그래. 파생현상. 파생현상은 부동성 때문에 무엇이 파생됩니까? 그런 뜻이야. 그러면 시험은
부동성의 의의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현상 2번을 출제하는 거예요. 2번. 그러면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현상 몇 개 나왔습니까? 5개 나왔죠. 5개 나왔는데 자, 기본수 받아보면 5개가 아니라 10개가 넘어가. 12개 돼요. 그러면 이제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현상 10 몇 개 되고 그다음에 17페이지로 가면 영속성하고 부증성 나오죠. 자, 영속성에서 파생되는 현상 몇 개? 4개. 부증성 몇 개? 4개. 그런데 기초 입문성이니까 4개만 써놨고 사실은 영속성이든 부증성이든 다 10가지 이상 돼요. 그러면 전부 다 10가지 이상 된다고 봐요. 10가지 이상? 그러면 총 50가지가 넘어가죠. 맞잖아요. 그럼 그거 전부 다 공부했다. 합격, 불합격? 불합격. 그거 저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보면 부동성에서 파생된 게 12가지 된다고. 그거 전부 다 공부하는 순간 불합격하는 거야. 그럼 제가 선택해 준다고. 이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건 10 몇 가지는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하면 그 선택된 것만 여러분 어떻게 집중적으로 그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의미하셨죠? 자,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성. 자, 가는데 어떻게 공부하는가 요령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부동성입니다. 금단의 1번지 토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맞죠? 그게 이제 부동성이야. 그래서 이걸 비이동성.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비이동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래요. 이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에 관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위치를 공부하셔야 돼. 자, 토지의 위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절대적이란 말 나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상대적이란 말 나와야지. 절대적이란 말 나오면 상대적이란 말 나와야지. 자, 이제 토지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절대적 위치에서의 위치와 상대적 위치의 위치는 똑같은 글씨죠. 근데 의미는 달라요. 절대적 위치에서의 위치는 무슨 뜻이냐면 장소를 뜻해. 장소. 그럼 볼래요? 금단의 1번지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금단의 1번지 토지가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면 금단의 1번지 토지의 장소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야. 고정되어 있다. 자, 저를 슬프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답변해 주셔야 돼요. 답변. 금단 1번지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옳은 말이죠. 그러면 금단의 1번지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를 세 글자로 말해서 세 글자. 오케이. 부동성. 그걸 부동성이라 한다. 선생님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부동성이라 한대요. 부동성. 이걸 이제 부동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느낌상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면 자, 안 배웠지만 상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을까 고정되지 않았을까? 안 돼 있겠죠. 느낌상. 두 개 다 고정됐으면 제가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고정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는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럼 상대적 위치에서 위치의 뜻, 절대적 위치에서 위치는 장소를 뜻하는데 상대적 위치에서 위치의 뜻은 장소를 뜻하지 않아요. 쓸모를 뜻해. 쓸모. 토지의 쓸모. 저 쓸모없는 인간 할 때 그 쓸모. 그럼 이 상대적 위치에서 위치는 쓸모를 뜻한다고. 쓸모. 쓸모는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쓸모를 한자 말로 하면 유용성이야. 유용성. 저는 쓸모없는 인간, 저 유용성이 없는 인간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어떤 땅을 보면 야, 저 땅은 쓸모가 없겠다. 저 땅은 유용성이 없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 위치에서 위치는 쓸모를 뜻하죠. 그럼 금단의 1번지 토지는 쓸모는 바뀐다 안 바뀐다? 당연히 바뀌죠. 이 금단이 개발되기 전에 야산이었다. 그런데 개발되기 전에 1번지 토지는 야산이었는데 개발돼서 지금 택지였다. 근데 10년 후에 택지가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공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쓸모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럼 상대적 위치는 고정적입니까 가변적입니까? 가변적이다. 가변적. 이 가변적인 것을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해요. 제가 여기 위치의 가변성은 토지의 쓸모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토지의 쓸모가 바뀌는데 그 쓸모가 바뀐다는 학자들은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 위치의 가변성의 뜻은 토지의 쓸모가 바뀐다는 소리인데 이 쓸모가 바뀐다 해서 위치의 가변성에서 위치는 절대적 위치를 말한다 상대적 위치를 말한다?
상대지. 오케이. 여기서는 되는데 이제 돌아서면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은 위치의 가변성을 뜻한다. 자, 이제요. 자, 시험 문제로 가봅니다. 자,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위치뿐만 아니라 상대적 위치도 고정되어 있다. OX, X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하셨죠? 예, 그래요. 자, 이제 토지 특성 중에서 부동성, 자, 개념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부동성이 개념이 설명됐으면 파생 현상, 부동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 우리 책은 특징이라고 나왔죠. 저는 파생 현상이라고 쓸 겁니다. 이제 시험은 여기 토지 부동성이 이게 개념이거든요. 개념. 이 개념은 나올 수도 있지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 현상. 그럼 이런 뜻이죠. 부동성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파생되어 나옵니까? 그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파생되는 현상 10가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책은 지금 5가지 나왔잖아요. 5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3가지 하시면 3가지만. 자, 이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게 부동산 활동이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게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도 사고 팔 수도 있고 뭐 대구에 있는 부동산도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 다시.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현상이란 말은 잘 안 들어보셨지만 이런 걸 들어보셨죠. 투기적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 현상. 부동산 경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 현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투기적 현상. 그다음에 집가고란 말 들어보셔서 집가고. 집가는 토지 가격. 그거는 높을고 토지 가격이 높다. 그것을 집가고 현상이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전부 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높다를 집가고 현상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집가고 현상을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시장. 자,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좁은 땅덩어리 이렇게 나눠져서 도무도무 애석하잖아요. 자, 그럼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는 서울, 여기는 부산, 대구, 찍고 광주, 자, 대전도 있고. 그러면 전체 중에서 이들은 지금 부분입니다. 부분. 그다음에 부동산이 못 움직이는 부동성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돼요. 부산에 있는 부동산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서울로 못 와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돼요. 강주에 있는 부산은 강주에서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도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대상한다? 그럼 부산에 가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가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부산이 개발된다면 부산 일대만 투기적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왜 그 지역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할까?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부동산 시장이 그 지역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것을 지역화시켜요. 지역화시킵니다. 이걸 국지화라고 그래요. 국지화. 여기서 국지하고 지역은 똑같은 말입니다. 국지란 말은 언제 많이 들으냐면 여름에 많이 들어요. 지리산 일대의 국지성 강우 현상으로 인해서 야영객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듣잖아요. 일기예보 시간에. 그러니까 이 국지란 말이 지역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동산의 부동성에서 시험은 파생 현상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지역입니다. 지역. 지역이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특징 1번에 국지와 지역마다 나오죠. 그러면 지역에다가 빨갛게 해야 돼. 동그라미는 빨갛게. 지역에다가. 그럼 지역이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무조건 부동성. 자, 이제요. 좀 더 이걸 디테일하게 가면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 시장을 만들어요. 지역별 시장.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 시장 만듭니다. 서울이라는 지역, 대구라는 지역, 강주라는 지역, 부산이라는 지역, 여기 강릉이라는 지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 시장으로 만드는데 이걸 또 학자들이 나눠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지역 시장이다, 지역별 시장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기다 또 부분이란 말을 붙여. 부분. 자, 왜 부분이냐면 이게 전체 시장이야. 전체 시장인데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못 움직이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돼요. 그럼 이 지역은 전체 중에서 부분이 되는 거죠. 부분. 그러니까 지역별로 부분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부산에 있는 부동산들은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입니까? 부분입니까?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 시장으로 만드는데 이걸 지역별 부분 시장으로 만든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무조건 지역 나오면 그럼 뭐다? 부동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와요. 부동성 관련해서 지역.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지문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OX 하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유사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비슷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33평 아파트라 하더라도 금단이냐 김포냐 아니면 서울의 마곡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유사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는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때문이다. OX. 오, 지역 나왔잖아. 지역. 그럼 뭐야? 부동성. 이렇게 시험은 출제한다. 의미 되셨죠? 예. 자, 두 번째요. 자, 부동산 활동을 임장화 시킨다고 그래. 임장화. 임장화란 말은 현장에 임해본다는 소리야. 금단에 어떤 토지를 제가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갔어요. 중개업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토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창고 부지에 토지가 필요합니다. 창고를 지을 겁니다. 토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사장님 있지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책상에서 그냥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지적도만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서 봐야 되잖아요. 현장에 임해봐야 되잖아요. 가서 제가 봐야 되잖아요. 아, 토지가 이 정도 되군요. 도로의 진입로는 어떻게 됐군요.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 활동할 때,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할 때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반드시 가서 우리가 임해봐야 된다. 그것을 임장화라고 그래요. 임장화. 토지가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로 좀 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못 움직이니까 가서 임해야 된다. 그것을 임장화라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현장화라고 해요. 현장화. 그럼 부동산 활동을 임장화시키는 것은, 부동산 활동을 현장화시키는 것은 부동산이 갖는 부증성 때문이다. OX. X. 무슨 특성? 부동성. 그러면 됐지. 자, 세 번째 예부 효과란 말이 있어요. 예부 효과. 자, 지금부터 이제 예부 효과를 설명할 겁니다. 토지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래서 검단에 왔더니 토지가 못 움직이고 모든 토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1번지 토지가 있고 2번지 토지가 있고 3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번호 붙은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필지. 그러면 1번지 못 움직이고 2번 못 움직이고 3번 못 움직인다가 부동성이야. 그래서 붙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번지 토지가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2번지 토지에 영향을 미쳐요. 2번지 토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1번지 토지에 영향을 미쳐요. 마찬가지로 3번지하고 2번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자, 그럼 여기가 검단이야. 검단의 2번지 토지가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서울 마곡에 있는 토지 이용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토지는 인접해 있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어떤 토지가 어떻게 개발되든 간에 부산에 있는 토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2번지 토지 입장에서는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왔어. 쓰레기 소각장. 2번지 토지 소유자 돌아버려. 그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을 들으면 1번지 토지가 2번지 토지 나쁜 영향을 줘요. 자, 3번지 토지는 지하철역이 들어왔어요. 2번지 토지 소유자 자다가도 웃어.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럼 예부 효과라는 것은 나 아닌
예부에서 나에게 영향 주는 거,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는 거, 그것을 예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1번지 토지가 쓰레기 소각장 들어온다 하더라도 2번지 토지는 부산에 있다면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겠죠.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고, 그래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예부 효과라고 그래요. 2번지 토지가 1번지 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예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예부 효과가 나오면,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 말하면 부동성하고 뭘 말한다? 인접성을 말한다. 의미하셨죠? 자, 근데 예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좋은 영향 주는 거, 좋은 영향 주고받는 거, 정예부 효과. 나쁜 영향 주고받는 거, 부예부 효과.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만 보면 1번지 토지는 2번지 토지에 예부 효과가 발생시키는데, 좋은 예부 효과입니까? 나쁜 예부 효과? 나쁜 예부 효과. 부의 예부 효과. 3번지 토지는 지하철역이 들어왔죠. 2번지 토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이것은 정예부 효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부예부 효과가 발생하면 토지 가격은 높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정예부 효과는 높아진다.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시험장 가면 틀려버려요. 네. 자, 봐요. 그럼 이제 부동성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자, 지역. 제가 엄청 설명했잖아요. 지역, 임장화, 그 다음에 예부 효과. 이 정도. 자, 책 봅니다. 책 보면, 그러면 그 특징에서 지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번에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임장 활동가 나오죠. 임장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선생님, 그러면 정보하고 중개활동화, 이것은 중요성이 없습니까? 예,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접성에 영향을 미쳐 예부 효과 발생 나왔죠. 그럼 예부 효과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옆에 지역 분석이라고 나왔죠. 지역 분석은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지역 나왔잖아. 지역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나오면 다 부동성이니까 지역 분석은 부동성, 지역 분석은 부동성 돌아버리지. 그렇게 공부하면. 왜? 지역 나오면 다 부동성이니까. 지역 분석은 부동성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이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이라고 했으니까.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입지론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 나오는데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그럼 이제 부동성이 끝났어요. 이제 부동성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부증성이죠. 자, 부증성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해서 합니다. 되셨죠? 예.